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한국전력 사무직, 기술직 관련 서류전형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이와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 작성에 자기소개서 안에 이런 내용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요약하여 가지고 면접 때 1분 자기소개서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한국전력 공개채용 1분 자기소개서 견본입니다. 우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원 분야는 항상 좁히고 또 좁혀라. 계속 좁혀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상 사례로 사무직, 기획, 감사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상이고요. 근무처는 본사, 지역본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획 감사인 경우는 대부분이 본사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지역본부, 이렇게 본 지역부 써놨어요. 그래서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은 아마 경영정책 수립, 전략개발은 대부분이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 및 직원관리, 평가 및 원가 관리도 본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가 본부입니다. 그리고 전력사업 홍보 및 사내 방송 운영은 지역본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합격하게 되면 근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원 분야의 사무직.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 그래서 오늘은 감사 부분을 뺀 기획 부분을 할 거고요. 기획 부분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홈페이지 보셔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경영정책 수립, 전략개발,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및 예산 편성 그리고 운영 및 통제, 그리고 조직 및 직원관리, 평가 및 원가관리, 또한 전력사업 홍보 및 사내 방송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 둘, 셋, 네 개 부분에서 빨간 부분 예산 편성 운영 및 통제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퉁쳐서 서류를 만들거나 자기소개를 하면은 거의 합격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10대 스펙, 글로벌 인턴십 등, 창업 등, 대기업 인턴십 등, 장기 인턴십 등, 단기 인턴십 등, 캡선 디자인, 캡디라 가죠. 창업 경진대 등, 자격증 등, 각종 경진대 등, 공모전 등, 알바 등등 이렇게 제가 10대 스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밑에 써 있는 대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키워드를 끄집어내어 서류에 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6, 7, 8, 9, 10은 상당히 쉽다. 그래서 6, 7, 8, 9, 10으로 여러분이 1분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5번보다는 4번보다는 3번, 2번, 1번 순으로 가급적이면은 인볼브먼트, 관여도가 높은 그런 키워드를 끄집어내야 된다. 자, 이런 전제하에 1분 자기소개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관명 및 부서는 언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바뀐 것도 지침이에요. 그래서 지침을 좀 참조하시고 지침에 보시면은 면접하고 자기소개서란에 기관명 및 부서는 언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래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가 되게 되면은 면접에 이제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면접 보통 30분 전까지 회사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면접 담당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 가게 되면은 면접 진행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출석을 확인하고 간단한 주의사항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지난번에 회피 제대로 기관명 등 부서는 언급이 가능하고 기타 성명, 출신 대학, 나이 등등은 설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면은 아마 진행 요원이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 요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 자료는 최소 이틀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자료는 그렇게 20일 이상 걸리는 게 아니에요. 빠르면 1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쭉쭉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OW1H를 준비를 하시고 안녕하십니까부터 수행한 바 있습니다. 까지가 약 10초에서 15초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러한 보라색 부분이죠. 이러한부터 이상입니다까지가 약 5초에서 7초 걸려요. 그래서 20초 정도가 도입 부분과 종결 부분에서 시간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60초 중에서 남은 것은 구체적으로 써졌죠? 글자가 좀 작아요. 구체적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까지가 약 45에서 4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초, 1분에서 65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께서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두 갈식입니다. 두 갈식. 저는 대학 3학년 때, 4학년 때 아니면 2021년 가을 강원 춘천 화천 소재 발전회사의 기획운영팀에서 회사의 연도별 예산 편성 업무 보조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 밑줄 그었죠? 연도별 뭐예요? 예산 편성 업무 보조.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 키워드. 이 키워드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두 갈식으로 연도별 예산 편성 업무 보조란 말을 언급하지 않으면 일단 탈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면 됩니까?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자기소개서란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은 면접관들은 PC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어때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란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란에 이게 언급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인터넷이랄지 어떤 다른 자료를 보고 별도의 면접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서류하고 준비된 내용하고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장기 현장 실습생으로 파견되어 연간 예산 1,500억 원에 대해 분기별 배정액 대비 집행 실적, 이게 다 이제 기업에 나오는 용어예요.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에 전체 예산의 40%인 600억이 집중되어 4분기에만 각 본부별로, 여기 이제 회사의 여러분이 자료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본부면 본부, 부서면 부문이면 부문, 팀이면 팀, 부면 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에서 별로 달성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니 주된 요인은 당초 기획본부에서 배정한 원전 분야 관련 예산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빨리 적기에 전환 투입하지 못해 일어난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발전회사는 항상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움직여 예산 편성을 신속히 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 좋아요 관련 회사에서 수행한 기획 관련 업무 보조, 여기 보조가 들어가야 돼요. 보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력의 관련 부서에서
일해 보고자 합니다. 일해 보고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 항상 이상입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쭉 나오죠. 여러분이 한 명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각 A, B, C, D, E, F 6명의 위원들이 속사포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6명이나 5명이 조별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쭉 다 끝나고 A, B, C, D, E, F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들 질문을 할 때는 각 위원들끼리 지원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직무 분야,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과거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 케이스입니다. 그 회사에서 연간 예산 편성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이나 행정학이 나오는 얘기인데 재무행정이나 재무관리에 나와요. 그래서 ZBB, 제로, 베이스 버짓에서 연기준 예산이에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83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기획원, 기획재정부, 기업체들이 이걸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PPBS는 그 전에 제도예요. 그리고 정부의 원전 사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풍력, 해양, 그다음에 예산 통제 용어를 사전에 숙지하고 면접에 임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춘천에 가면 일반 산단이 있는데 일반 산단에 에너지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도 좀 알아야 된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인터넷에 뭐 수없이 많은 어그로를 해라, 황당한 일, 그다음에 별명을 말해라, 심사위원회 눈길을 꺼라, 많은 얘기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 지금 말씀드린, 저는 대학 X년 때 강원 X소재 발전회사의 기획운영팀에서 회사의 연도별 예산 편성 업무 보조를 수행할 때 생긴 일을 가지고 쭉 나열을 하셔야 돼요. 황당한 일, 실수한 일 다. 그리고 좋은 일, 조직 경험, 야근한 거,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한 거, 그리고 보고서 만든 거, 문서에 결제 올린 걸 다 보셨다면 보셨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통과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이 부분 업무는 예산 편성 업무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황당한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 이런 것을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학교 동아리랄지 다른 부분에서 이끌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부분, 이쪽 6번, 7번, 8번, 9번, 10번에서 황당한 일을 할지 기억에 남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여기 자기소개했던 그 내용에 관련된 기업에서 했던 일을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 거리가 있는 게 저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런 알바랄지 동아리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보시죠.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한 일을 1분 자기소개에 넣는 응시자와 10번, 9번에서 경험한 내용을 넣는 응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9번, 10번에서 좋은 질문을 많이 받고 경험이 있었다 해도 이미 그레이드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분야, 기술직 이런 부분, 송전 배선 등도 제가 다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사무직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50개 정도에 되는 그런 직무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이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기술직 분야는 매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몇 개 더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이걸 베끼시면 안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한국전력이랄지 기타 모든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이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저의 사례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